VR이라는 걸 매체로 생각하고 그 매체를 통해서 이들처럼 저도 VR 스토리텔링을 특별하게 해주는 서사적인 기법이나 사실 영화라는 스크린을 통한 매체에서 받았던 흥분보다 훨씬 더 큰 흥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VR 스토리텔링의 이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 강의 제목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주제를 들으러 와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VR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VR이라는 걸 매체로 생각하고 그 매체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VR로 어떻게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하는지 저희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도 제가 어디 가서 VR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혹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의외로 VR을 많이 접해보신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VR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VR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VR 보신 형태는 이런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제가 처음 대학원에서 VR을 접했을 때는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VR, ML 뭐 이런 걸로 해서 인테리어를 파노라마로 보여주는 그런 VR이라던가 혹은 그 간단한 그 매직 완드라고 해서 요술봉 같은 걸로 방울을 터뜨리는 이런 형태 정도의 인터랙션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 당시에 VR은 생각보다 아직은 실현될 수 없는 것 그리고 뭔가 더 기다려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VR이란 품질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픽 퀄리티를 사실 지금 보시기에는 물론 이 저작을 하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픽 품질이 안 좋은 매체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품질 안 좋은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전공을 할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시각효과에서 좀 더 리얼한 영상을 구현을 해보자 생각을 하고 저는 업으로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영상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도 오랜만에 넋을 놓고 봤는데요. 사실 보셨던 것처럼 영화에서도 꽤 많은 가상 공간, 그다음에 디지털 캐릭터들을 구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을 제작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가상현실을 접한 건 2016년도인데 2016년도 상황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래픽 퀄리티가 떨어지는 기기라던가 그런 대중화되지 않은 기기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모바일 기술이 좋아지고 디스플레이 기술이 좋아지고 또 네트워크 기술이 좋아지면서 엄청난 몰입감이 있는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헤드셋들이 생겼죠. 그렇지만 이런 기기들 디바이스 자체가 낯선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런 구현 기술 자체도 낯선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낯선 건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 시각효과를 하면서 좀 더 리얼한 영상 그야말로 포토리얼리스틱이라고 사진처럼 리얼한 영상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제가 VR을 접하면서 좀 더 그래픽적인 퀄리티보다 몰입감이 더해지는 가상현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VR 콘텐츠가 지금 현재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2016년도 현재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큘러스라는 기기를 만든 회사에서 지금은 없어진 스튜디오지만 오큘러스 스토리 스튜디오라는 스튜디오를 회사 내에 두고 있었고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던 작품들이 로스트라고 해서 로봇 손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고 그 실루엣으로 스토리텔링하는 그런 VR 컨텐츠 작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헨이라고 어떤 조그만 집에 고슴도치와 그 친구들의 얘기를 풀어내는, 연극적으로 풀어내는 작품도 있었고, 그다음에 썬댄스에 2017년도에 출품됐던 디오 안젤리카라는 작품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VR 브러쉬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VR 브러쉬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VR이라는 매체로도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구나, 그런 영감을 준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이들처럼 저도 VR 스토리텔링을 특별하게 해주는 서사적인 기법이나 스토리텔링 방식을 개발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이 다른 매체들과, 저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매체와 가장 차이점이 저는 프레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개념도인데요, 실제 저희가 구두로 뭔가 스토리를 말할 때, 구전이죠, 거기에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면 문학이 되는 거죠. 그런 문학이 퍼포먼스가 더해지면 연극이 되고, 거기에 영화적인 촬영과 기법이 들어가면 영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에 뭔가 관객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게 들어가게 되면 게임이 되고, 거기에 프레젠스라는 게 포함되면 버추얼 리얼리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레젠스는 저희가 아마 그 체험을 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스테레오 영상에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 현장에 실제 존재하는 같은 느낌을 프레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게임과 같이 인터랙션이 가능한 매체에 프레젠스라고 그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게 되면 가상현실 콘텐츠로서 괜찮은 콘텐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네매틱 VR, 즉 스토리텔링이 강조되는 VR 콘텐츠를 만드는데 한 가지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웹툰과 VR을 접목해서 웹툰의 스토리텔링을 VR에 아까 그 직전에 말씀드렸던 이동이 불편한 그 디자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제 논문을 스스로 인용을 해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VR2는 웹툰의 간명한 스토리와 칸을 이용한 그래픽 스토리텔링을 VR 컨텐츠 디자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전략으로 활용한 VR 컨텐츠 포맷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VR2를 감상하는 자세입니다. 사실 여기에 컨트롤러도 처음에는 안 들고 싶었어요. 호주머니에 손을 꽂고 소파에 누워서 고개만 까딱까딱하면 VR 콘텐츠를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VR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VR은 게임이라고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좀 더 덜 적극적으로 감상하고, 그래야 이제 덜 어지럽겠죠. 그 다음에 공간과 스토리를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그런 VR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를 거기에 맞춰서 기획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스토리를 기획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초기에는 잘 알려진, 그리고 관객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훨씬 관객층을 끌어모기에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VR 헤드셋이 아직도 저도 어불어하지만 쓰고 나면 한 10분 15분만 지나면 무겁거든요. 땀도 나고요. 그래서 스토리의 호흡은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발상을 하다 보니 웹툰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에 컨택을 했고 서로 협업을 하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제작을 하게 된 PD한테 얘기했죠. 공간을 넘겨보는 VR2를 만들자. 이렇게 했더니 대충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감이 안 오니까 만들어서 보여줄 수 없나 생각을 했고 만들게 됐어요. 그렇지만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재미없으면 저희도 크게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의 아이디어를 실제 최종적인 퀄리티가 아니라 약간의 그 단순화된 퀄리티로 미리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사실 VR에서는 프로토타이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다른 그 평면적인 매체에서 다 그러시겠지만 평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기획을 했을 때 나중에 최종 아웃풋이 스크린이 아니라 VR이 되면 그 체험의 갭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VR을 창작할 때는 크리에이터 본인들에게도 프로토타이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내질른 걸 말이 되게 해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되게 할까 고심을 하면서 작업에 들어갔죠. 첫 번째 선택이 된 에피소드가 나름 그 호러 장르에서 인지도가 있는 데이 작가님의 데이 호러 채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 호러 채널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살려주세요라는 작품을 선택을 했고요. 길이나 그다음에 구성들이 저희가 VR2으로 제작했을 때 재미있을 만한 그런 원작이었습니다. 제가 프레전스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저도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웹툰으로 들어온 느낌을 어떻게 만들까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 엔진 속에서 카툰 렌더링이라고 해서 만화처럼 보이는 렌더링 방식을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원작의 느낌에 가깝게 보통 이제 만찢남이나 만찢녀라고 하죠. 만화를 찍고 나온 여자 남자 그런 것처럼 만화를 찍고 나온 공간처럼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실제 웹툰 스냅샷이고 저희가 게임 엔진 내에서 제작한 레벨인데 거의 흡사하게 느낌을 낼 수 있도록 프로토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도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프로토타이핑을 하다 보니 자연환경 속에 있는 것이 상당히 프레젠스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비를 맞고 있거나 눈보라가 치거나 물속에 있거나 혹은 우주를 유영하거나 그런 공간적인 인터랙션이 많은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프레젠스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비를 흩뿌렸고 그런 대기 상태와 날씨 때문에 좀 더 프레젠스가 많이 느껴지게 프로토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 내리는 날의 공동연관에서 아줌마와 나누는 대화는 좀 더 현장감 있는 사운드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웹툰 속으로 들어온 느낌을 사운드로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저희가 게임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터랙티브한 시도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본편과는 좀 다르지만 살려주세요의 프로토타이핑에서 키포인트가 문틈에서 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손이 튀어나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관객이 피하게 되면 그 피하는 머리를 쫓아가면서 팔이 움직이는 거죠. 단순한 인터랙션인데 이런 인터랙션 때문에 몰입감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발상했던 계획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말이 되게 된 상황인데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저희가 본편 제작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VR2의 기획 의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인기 웹툰의 검증된 스토리를 활용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창작자가 만들기 쉬운 VR 스토리텔링 포맷을 만들자. 창작자가 만들기 쉽다는 것은 제작비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적은 제작비로 만들어야 여러 편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 VR이라는 미디어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저는 다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작을 할 수 있는 포맷을 만들 의도였던 거죠. 또 하나는 체험자, 즉 이제 관객이 가상현실에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최대한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컨텐츠, 어지럽지 않고 여유를 주는 컨텐츠. 그리고 의도한 프레이밍. 그러니까 연출한 사람이 여길 보길 원하면 꼭 거기 보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꼭 보게 하고 싶은 곳을 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움직이는 모션 디자인 말고 관객한테 카메라를 주고 자연스럽게 장면이 내가 넘기는 것이라고 인지하게 되면 어떨까? 관객이 웹툰 속 상황에 멈춰서서 장면을 넘기며 감상한다는 설정을 익숙하게 하면 어지럼증도 없고
제가 의도했던 걸 다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포인터가 되지는 않는데요. 어떤 한 장소에서 처음에 그 장소로 관객이 오게 되면 연출한 사람이 보여주고자 한 위치를 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겠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파악하게 되면 컨트롤러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지럽지 않기 위해서 잠깐 암전이 나왔다가 그 다음 공간이 로딩이 돼요. 근데 그 로딩이 될 때 처음 관객이 보는 각도가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각도예요. 그러다 보니 의도한 장면은 다 보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관객들이 처음 이 장면을 보다가 넘기는 타이밍에 묘하게도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장면들을 계속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리셋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다가 암전 때 돌려버려도 다시 제가 보여주려고 하던 앵글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VR 콘텐츠 프로덕션에서 이건 이제 게임에서 자주 쓰는 방식인데요. 애자일 프로세스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VR 콘텐츠라는 것이 물론 기존의 영상처럼 저희가 만족할 수준으로 만들게 되면 관객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저희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체험과 경험을 하면서 보여주는 반응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기획을 하고 프로토타이핑을 한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그러면서 퀄리티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체험을 더 좋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제작된 살려주세요라는 VR2입니다. 한번 예고편을 감상하시죠. 살려주세요. 비만 오면 찾아오는 저 소리, 아주 사람 피를 말리는 것 같다. 살려주세요. 보신 것과 같은 형태로 컨텐츠가 제작이 됐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플레이 화면은 지금처럼 만들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에피소드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인트로 화면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꼭 뭔가 사건이 일어났을 것 같은 욕실을 만들고 그 욕실에 TV를 하나 켜놓은 다음에 에피소드들을 띄워놨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들을 선택하면 플레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이건 크레딧을 확인하는 거고요. VR에 맞게 좀 크레딧을 만들기 위해서 욕실 벽에다가 꼭 피로 쓴 것처럼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크레딧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들 컨텐츠 보시기 바쁘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지향을 하고 선택을 하면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난 회사를 그만뒀다. 8년간의 직장 생활, 번아웃 증후군, 상실감, 퇴사. 남은 건 이 전셋집과 몇 달간 쓸 돈뿐이다. 네, 이런 형식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트로 스테이지를 만들고 크레딧도 좀 더 VR스럽게 시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저희의 스토리텔링의 전개가 내레이션과 대사로 되기 때문에 사운드에 신경을 많이 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틱스라고 해서 그 길이를 갖는 이런 그림들을 정지된 그림들을 나열하는 기획안이 있어요. 그 기획안을 완성한 후에 바로 더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웹툰이 원작이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원작에 다 썸네일들이 있는 거죠. 그 이미지들을 활용하고 없는 이미지들은 덧붙여서 애니메틱스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애니메틱스에 따라서 먼저 더빙을 하게 됩니다. 사실 더빙이 완성돼야
저희의 흐름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대사와 내레이션을 기준으로 프로토타이핑을 시작하고 프로토타이핑이 어느 정도 되면 공간 사운드 디자인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공간에 들어온 것처럼 디자인이 되려면 뒤쪽에서 들리는 사운드는 뒤쪽에서 들리는 것처럼 디자인이 돼야 되고 했기 때문에 사운드 디자인에 공을 많이 들였고요. 실제로 마지막에 약간 의도한 대로 됐는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귀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도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금방 보여드린 살려주세요라는 VR 툰이 어느 정도 호응을 얻게 돼서 조의 영역이라는 작품으로 다시 VR 툰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장르는 재난 스릴러라고 볼 수 있고요. 원작자는 조석 작가님이고 지금도 연재하고 있는 그런 만화입니다. 이 웹툰은 아직 아닙니다. 네. 이 웹툰을 보고 나면 생선을 잘 못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정도의 영향을 미치면 성공하는 거겠구나 생각을 하고 VR 공간으로 옮겨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작의 웹툰이다 보니 연작을 많이 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3D 공간과 이제 소품들을 재활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하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을 줄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작 편수를 6편으로 연작을 기획했고 지금은 3, 4편까지 제작이 되고 이제 5, 6편만 제작을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근데 살려주세요 때 경험이 있긴 하지만 조의 영역을 VR2으로 제작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스토리텔링과 체험. 저희가 이게 쉽게 두 개 다 잡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체험이 VR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 체험을 강조하게 되면 스토리텔링을 하는 흐름이 깨져요. 근데 저희가 의도한 대로 그 웹툰을 보듯이 스토리텔링의 흐름을 중시하다 보면 체험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아직은 저 두 가지 서로 이렇게 대치한 상황에서 둘 다 수용하는 거는 조금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이 됐던 것이 컷을 넘기는 방식으로 감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조차도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자동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저보다 더 게으른 분도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자동 넘김 버전을 추가하게 됐어요. 그리고 조의 영역을 제작하면서는 한 가지 더 시도를 했어요. 티저라고 해서 영화의 그 홍보를 위해서 간단한 영상을 만드는데 그런 것처럼 조의 영역 VR2의 티저를 미니게임으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약간 그 도넛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고층 건물에서 널빤지 위에 있는 도넛을 주워 오는 거죠. 고소공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컨셉을 이용해서 조의 영역 VR2에서는 거대 물고기에 쫓겨서 옥상으로 가고 그 옥상에서 어쩔 수 없이 저기를 건너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지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경험해도 실제 떨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티저 미니게임은 사실 배급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VR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요건 실제로 널빤지에서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배급을 하는 그런 VR 체험 공간에서는 룸 스케일이라는 세팅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티저 미니게임을 만들어 놓고 배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의 영역도 한번 예고편을 보실게요. 오늘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겠습니다. 뭐야? 사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상이나 구현 자체가 상당히 심플한 컨텐츠예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 과연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발상은 단순하지만 체험하는 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포맷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VR이라는 매체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VR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식이 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VR이란 컨텐츠를 내가 꼭 제작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영화라는 스크린을 통한 매체에서 받았던 흥분보다 훨씬 더 큰 흥분을 하게 됐었고 언젠가는 이렇게 영화만큼 편안하게 소비될 수 있는 VR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VR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가능성들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아직까지는 뭔가 간택을 받지는 못한 컨텐츠 같아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적고 그다음에 컨텐츠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사실 VR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와 참여로 같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VR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인지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VR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지는 않았고 사실 감상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여러분들하고 VR 콘텐츠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랑 체험 정도는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메모를 카카오톡으로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세요? 그 저한테 채팅을 하면서 메모를 하는데 미용실에서 갑자기 미용을 하다가 이런 체험을 잘 활용해서 스토리를 전개하면 어떨까 할 때 사실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네. 그리고 항상 그 초기에는 그 생각을 했죠. 저는 사실 라이더를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어지럽기도 하고 그런데 크게 흥미가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든 안 어지러운 VR 콘텐츠를 만들려고 궁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아이디어들이 잘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VR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건 좀 외람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VR이나 AR과 같은 콘텐츠, 몰입 미디어라고 하죠. 이머시브 미디어는 저는 어떻게든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발견한 콘텐츠 미디어로서의 가능성 때문에도 있겠지만 사실 그 냉정하게 봤을 때 산업이 그 개발된 기술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게 발전할 때도 있거든요. VR과 AR도 약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통신이나 이런 데서 5G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VR과 AR을 뭔가 그 수익 창출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소통의 도구로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소비하기 위해서 VR과 AR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실생활에서 이용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만드는 VR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VR 콘텐츠지만 실제로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관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은 다음에 좀 더 기능적인 VR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실생활에서 이용할 것들이 쏙쏙 콘텐츠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